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 한번 정한 정책은 집행되는구나. 빈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야죠.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So proud, to be Korean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생수 대신 휴대용 정수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휴대용 정수기 사용의 효과와 사용 시 주의점을 다뤘습니다. 휴대용 정수기가 KC 인증을 받으려면 유리잔류염소, 클로로포름, 탁도 제거율 등 항목 중 하나 이상에 대해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전 제품이 기준치 이상의 제거 성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용 정수기의 플라스틱 소비 저감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휴대용 정수기를 사용하면 페트병에 담긴 먹는 샘물을 마실 때보다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을 91.6에서 99.2%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휴대용 정수기에는 대장균 제거 성능은 없어 사용 시 지하수나 하천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반 정수기처럼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정책이나 실천 방안이 제시될 때마다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보도는 휴대용 정수기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전달하는 한편 소비자원 시험과 인증 기준을 근거로 정보를 전달해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제품 선택 과정에서 정수 성능만 확인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유지 비용 차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함께 다뤄 시청자가 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아울러 정수기 정수 성능 결과와 휴대용 정수기 유지 비용 차이를 시각적으로 잘 정리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연간 생수 구매 비용과 제품의 유지 비용도 함께 다뤘다면 소비자 판단에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정보 검색은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AI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정보 접근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키워드를 검색창에 나열하는 대신 AI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정보 탐색 문법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챗GPT가 생활 한편으로 들어오자 검색까지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3개월 챗GPT와 제미나이를 검색 목적으로 사용한 비율은 모두 상승했는데 이는 검색 트렌드가 키워드 중심에서 대화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키워드로 검색하면 여러 차례 추가 검색이 필요하지만 AI로 검색하면 한 번에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요약본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기업도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AI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색 시장 개척도 공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AI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사례를 다룬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보도는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작년 12월 근무 중에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평소 저혈당이 있고 며칠간 수면이 부족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챗GPT에게 질문하자 응급실을 찾아가라고 조언해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손안의 AI 비서에게 건강 문제 등 민감한 일들도 상담할 수 있다며 뇌졸중 증상이 나타난 날도 챗GPT에 물어보는 습관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 덧붙였습니다. AI 어드바이스 시대이지만 이용 시 주의점도 짚었는데요. 전문가들은 AI가 간혹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긴급한 상황인데 처치보다 대화를 우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반복해서 질문했을 때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 급하지 않은 경우 주치의와 꼭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보도는 AI 확산이 정보 탐색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에 가져온 변화를 다뤘습니다. 검색이 키워드 입력 중심에서 대화형 상호작용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변화가 실제 생활 속 판단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AI 활용의 편의성과 가능성 주목에 그치지 않고 이용 과정에서 정보 이용자의 태도와 판단 기준도 함께 짚었습니다. AI가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긴급하거나 민감한 상황에서는 판단을 지연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 AI를 대체 수단이 아닌 보조적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AI 기술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상황에서 두 보도는 시청자가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AI 기술의 활용과 한계를 함께 짚어보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만드는 등 AI 조작 음성을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전화하는데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 같고 아이 이름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먹이는 소리는 AI로 만든 가짜인데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아이 이름을 알아낸 후 부모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들 목소리를 AI로 조작해 학원 앞이다, 술 취한 아저씨가 때렸다, 스마트폰을 고장내서 수리비를 보내야 한다는 식의 전화를 하는 일당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주의로 발령하고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울면서 전화했고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우선 전화를 끊고 직접 아이에게 연락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송금했을 경우 112에 전화해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하며 각 이동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사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새로운 수법을 조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범죄 양상의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AI로 조작된 아이의 목소리와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함께 짚었습니다.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해 시청자가 범죄 상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상황에서 취해야 할 대응 요령과 예방법을 시각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정보의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또 AI 기술 발전과 범죄 수법의 고도화를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스스로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요. AI 기술이 진화하는 만큼 범죄 또한 더욱 교묘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실천적 대응 기준을 함께 전달하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익숙해진 요즘, 이제는 인공지능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응답까지 하는 AI 전용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AI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챗봇 개발 플랫폼 옥탄 AI의 CEO가 만든 AI 전용 SNS 몰트북은 150만이 넘는 AI끼리 대화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플랫폼 관리까지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구경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이른바 K-몰트북들이 존재하며 한국형 몰트북 머스매글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소위 뒷담화를 하는 등 훨씬 적나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형 몰트북 본마당에서는 AI끼리 정보를 공유하거나 주장도 펼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론 머스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I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의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는데요. 국내 전문가는 AI가 효율성을 중시해 인간을 그 방해물로 여길 수 있어 이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지시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댓글 공작이나 해킹 등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이 보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AI끼리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의 사례와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기술이 인간의 개입을 넘어서는 지점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와 우려에 대해 실제 AI 이용자들의 시각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쉽습니다. 일상적으로 AI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기대와 불안은 무엇인지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확장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AI가 효율성을 기준으로 인간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소 제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면 시청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오정화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정화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콘텐츠 혁신을 이뤄낸 한 테크 기업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네. 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의 도전과 성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방송은 다양한 AI 로봇들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봇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로봇을 갖고 싶으신가요? 단숨에 텐션을 업시켜줄 댄싱 로봇, 아니면 지긋지긋한 집안일에서 해방시켜줄 살림꾼 로봇? 그것도 아니라면 운동메이트로 스파링 로봇은 어떨까요? 공장에서 가정까지 일상 속 곳곳에서 발견되는 인공지능 로봇. 사람을 대체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이죠? 이번 성공 레시피는 AI와 로봇을 접목해 콘텐츠 혁신을 만들어가는 AI 테크 기업에서 찾아봅니다. 이 기업은 3D 데이터를 생성하고 구조화해서 그걸 기반으로 광고 영상을 만든다는데요. 생성형 AI 기반으로 광고를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데이터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이 기업은 CG 제작 과정을 재정리했다고 합니다. 방 한가운데 로봇팔이 눈에 띕니다. 이 로봇팔은 AI가 탑재된 3D 스캐닝 시스템인데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제품을 스캔해서 디지털 트윈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란 실물 로봇팔과 가상현실 속 로봇팔이 서로 동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촬영을 놓친 부분까지 추론해 왜곡 없는 이미지를 구현하는데요. 이런 3D 모델링 기술이 탑재된 로봇팔은 유럽 최대 규모 기술 박람회를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품의 형태뿐만 아니라 재질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한 기술들로 국내외 특허를 30여 개나 받은 성공기업. AI 광고 회사가 로봇까지 개발하다니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성공 레시피, 기술의 세대 교체. 한계를 극복할 기술을 개발하랍니다. 성공기업의 또 다른 무기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3D 데이터.
그 덕에 조명이나 촬영 인력 없이도 실사 같은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이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2024년 비바테크에서 LVMH 혁신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에서도 이 기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옴니버스 환경에서 제품을 구현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공 레시피는 바로 글로벌 협업으로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랍니다. 지난 1월엔 엔비디아의 초청으로 세계 최대 규모 유통산업 전시회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AI 시대 황제로 떠오른 엔비디아. 올해 CES에서 피지컬 AI를 화두로 내세워 산업 판도를 재편하고 있는데요. 성공기업도 엔비디아와 발맞추어 이 피지컬 AI를 학습시키는 3D 데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처럼 행동하는 피지컬 AI를 만들기 위해선 기계에도 사람이 사는 세상을 공부해야 하는데요. 성공기업은 AI가 학습할 수 있는 3D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성공기업의 대표는 AI 광고를 제작하고 AI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선 원가를 절감하고 시간을 절약해 고객이 원하는 품질을 맞춰내 생산성의 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 성공 레시피, 기업 고객을 만족시키는 생산성 혁신을 만들어내랍니다. 기술의 한계점에서 새로운 문을 찾아내는 성공기업. 그 과정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 건 그 너머에 있는 기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작은 기업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갈 성공기업의 여정을 응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정화 학생 이번 찾아라 성공 레시피를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이번 방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AI 광고라는 영역을 기술적으로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었는가였습니다. 생성형 AI가 현실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정확히 짚고 이를 로봇팔과 3D 데이터로 보완하는 접근이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피지컬 AI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현실 세계를 정밀하게 반영한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기업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나갈지 자연스럽게 기대가 되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AI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오정화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의 구형과 사법부의 판단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목소리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재판부의 판단. 특검팀이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구형했습니다만 네. 9분의 1에 그치는 거였습니다.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혐의 대부분을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을 했거든요. 특검 구형이 한참 못 미치는 재판부의 판결, 언론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지난 28일 이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었죠. 예.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에 견줘서 크게 낮은 형량입니다. 특히 김 씨의 핵심 혐의 중에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 조정을 인식했거나 또 이를 용인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모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또한 김 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아보기는 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김 씨가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황 청탁과 함께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이 깃털 같은 판결, 태산 같은 훈계라는 사설에서 1심 법원이 김건희 씨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수두룩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육성 녹음 파일 놓기까지 쟁쟁한데 설마 무죄로를 주랴 싶었을 것이라면서 상식과 법리의 아득한 괴리를 보여주는 판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중앙일보는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형량 낮지만 질타는 무겁다라는 사설에서 엄격한 잣대로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해내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언론 보도의 목소리의 차이도 짚어보겠습니다만 먼저 네. 이번 판단을 놓고 정치권도 그렇고요. 법조계,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언론은 어떻게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이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죄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의원은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 모두 발언에서 수백억 혈세로 진행됐던 길고 길었던 특검, 예.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물고 뜯었던 주가 조작과 명태균 사건이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났다며 이 민주당이 권력 찬탈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선동을 일삼았는지 확인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 대해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고 평했습니다. 폴리뉴스에 따르면 검사 출신인 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건희도 놀랄 판결이라며 유죄 판결하고 나서 피고인한테 인사하는 재판장도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3대 특검 중 최장인 이 180일간 수사를 진행한 특검팀은 체면을 구겼습니다. 네. 법원이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런 혐의를 제대로 명시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더 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을 두고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수성을 외면한 채 기계적 법리에 빠져 소극적으로 선고했다는 비판과 또 증거에 기반해 논거가 탄탄한 선고라는 반론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 한겨레, 폴리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수천만 원의 알선수재가 인정됐음에도 겨우 1년 8개월형이 나온 것도 상식 밖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번 1심 선고를 보도하는 언론의 목소리도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판의 방향도 앞서도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무죄 선고 판결에 대한 이 방송사들의 평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조윤영 MBC 앵커는 지난 28일 뉴스데스크 시세 조정 알았을 수 있어 공범은 아니다 앵커 멘트에서 오늘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에서 김건희 피고인의 의도를 최대한 나쁘게 보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오대영 JTBC 앵커는 뉴스룸 권력자, 권력 잃은 자, 예외나 차별 없어야 앵커 멘트에서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말하면서 김건희 씨의 반성도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며 국민 앞에서 또 법정 안에서 끝까지 사실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던 점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문규 YTN 앵커는 뉴스나이트 특검 첫 재판 판정패 방조죄 배제 패착 앵커 멘트에서 김건희 특검은 첫 재판에서 사실상 완패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민중기 특검팀의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 고검장도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검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재판부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대가성을 엄격히 판단했는데 김건희 특검으로선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한겨레는 김 씨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와 이른바 7초 통정 매매 문자는 대체 뭐란 말인가라며 방조 혐의도 함께 적용하지 않은 특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안을 정쟁의 용두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내내 김 씨를 주가 조작범으로 단정을 하고 정치 공세를 폈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만들어 거의 6년 만에 주가 조작 혐의를 기소했으나 1심 무죄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 특검팀과 재판부 다 법적으로 더 살펴봤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선거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우세한데요. 언론은 플레이백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적확하게 적극적으로 보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해소해야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번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러 피의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거기엔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겠고요. 일단 김건희 씨와 특검은 모두 항소를 했는데 향후 재판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예. 지난 30일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해 및 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1심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가 조작 행위가 방식에 따라 구분이 되며 2012년 이전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선 1심이 별도의 계약성을 작성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장에 기재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백 2점과 그라프 목걸이 1점 중엔 처음 전달한 샤넬백은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항소를 했습니다. 폴리뉴스는 법조계에서는 우부장 판사의 이번 1심 선고로 인해 명시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기소를 했으나 예.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과 같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은 당시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토론과 투표 등 적법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녹취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명 씨 여론조사 관련으로 이 재판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도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오 시장과 이번 사건은 주요 쟁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재판부가 명 씨에 대해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라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 이제 실심 선고가 나오지 않은 재판도 그렇고요. 네. 항소심까지 남은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언론의 보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고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사안들에 대한 판결을 했는지 예. 잘 파악해 보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선고 결과에 여러 의견들이 많았기에 이번 항소심에서 어떠한 과정과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야겠는데요. 예. 모쪼록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언론도 법조계 여러 시각에서 보도해야겠습니다. 그래야겠죠. 무엇보다 판결의 법적 논리를 자세히 전달하고 분석해서 판단에 대해 독자들이 적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십성의 인물 소비보다 인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를 잘 판단해서 국민적 인식을 바탕으로 더욱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겠습니다. 또한 정치적 해석은 분리하고 확정되지 않은 의미를 단정하지 않는 보도 행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칼날 같은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